안녕하세요. 웰스에드의 김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지난번에 모셨던 양정우 세무사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말이 많았죠. 이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이제 심각하게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택을 막 매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특히 주택을 증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도 살짝 완화가 됐었는데 올해 더 큰 폭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종부세가 완화가 될까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게 되면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기본 공제 금액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작년까지는 11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2억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고요. 아, 올라가네요. 예.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 즉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6억에서 9억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외인 분들은 3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더 기본공제 금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금액만큼 아무래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단 발생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율이 조정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포함해서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세율이 작년에 비해서 세율 자체도 이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0.5에서 2.7%로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는데 세율 자체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도 과세표준 12억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중과세율을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율 인하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올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완화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아,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3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좀 높아서 세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세율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선도 300%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세 기준 금액이 9억으로 인상이 됐고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정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세무사님 말씀해 주셨던 취득세율도 완화가 됐고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완화가 됐는데 특히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세제 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개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동산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용어 중에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매년 이제 4월, 좀 있으면 4월 돌아올 텐데 4월이 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일단 공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뀌는 걸 보니까 공정 시작가액 비율이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니? 인별로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과세 기준 금액,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고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너무 클 때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원래는 만들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현행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60%를 적용을 합니다. 네. 작년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급격히 낮췄는데요. 네. 그 이유는 현재 공시가격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공시가격에 대한 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까지 인하했는데 네. 원래 세제 개편이 기본공제 금액도 인상시켰고 그다음에 세율도 인하시켰고 그렇죠. 세부담 상환 비율도 인하시켰기 때문에 네.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60%로 정해져 있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그만큼 과세 표준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약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겠네요.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갑자기 사실 과거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이제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내야 되는 납부세 갑자기 너무 증가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걸 둬서 약간 세금을 이렇게 완충지대를 한번 만들었네요. 그렇게 그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완충제도가 좀 약간 세금을 낮게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이 80%로 상향을 조정을 한다는 건 세금을 약간 더 납부할 수 있게끔 이제 상향 검토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검토 중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 저희가 이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네. 4월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주택 공시 가격 나올 때쯤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릴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누가 더 유리하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세무사님 보실 때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수혜를 보신 분들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각각 9억만큼씩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합이 18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작년에 네. 이 부부 공동 명의자 중에서 단독 명의로 신청을 했던 분들도 혹시 네. 다시 올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서 네.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보유하는 게 더 세부담이 낮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올해 9월 달에 그 내용을 계산해 보고 네, 네. 신청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9월 달에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예. 아,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 그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 종합부동산세 세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도 일단 4월 달 공시가격 확인하시고 9월 달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다 계산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이슈는 저희 세무사님께 여기까지 오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택을 팔 때 얘기죠. 양도소득세 관련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